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지만 생각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진 단어죠. 바로 place입니다. 이 단어에 숨겨진 뉘앙스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place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장소나 위치를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그 기본 뜻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일단 place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의미부터 딱 잡고 시작할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상태를 묘사할 때 또 어떤 행동을 이야기할 때 place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성공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같은 추상적인 의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place의 핵심 의미. 이 기본 개념만 딱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요. 앞으로 배울 모든 표현들이 정말 훨씬 쉽게 다가올 거예요. place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명사로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말하고 동사로는 뭔가를 어딘가에 놓다라는 뜻이죠.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나올 모든 의미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명사로 쓰이는 경우부터 볼게요. 아마 이게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is is a good place for a picnic.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소풍하기 좋은 장소이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가리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예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place가 그냥 공간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She earned her place in the history books. 해석하면 그녀는 역사책에 자신의 자리, 지위를 차지했다가 되죠. 어떠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 점프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는 동사로 쓰일 때를 한번 볼게요. 핵심 의미는 놓다였죠. Place the books on the shelf. 책들을 선반 위에 놓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을 특정 위치에 두는 행동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낼 때 씁니다.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명사, 동사의 기본 뜻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place가 어떻게 어떤 상태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제자리에 딱 맞게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지를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바로 in place와 out of place입니다. 이 두 표현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in place는 말 그대로 제자리에 딱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말하고요. out of place는 제자리에서 벗어난 뭔가 어색하고 부적절한 상태를 말하죠. 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자, in place 예문부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는요. 그냥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뜻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다 준비돼서 이제 시행 중이다,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예문을 보시면 The new safety regulations are now in place across all construction sites. 해석하면 새로운 안전 규정이 이제 모든 건설 현장에 시행 중이다가 되죠.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단가로 out of place를 볼까요? 이것도 물론 물건이 막 흩어져 있다, 어지러져 있다는 뜻도 되는데요. 이 예문에서처럼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생뚱맞다 라는 느낌을 전달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The ornate furniture looked completely out of place in the minimalist apartment. 그 화려한 가구는 미니멀리스트 아파트에서 완전히 어색하게 보였다. 이 가구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장소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place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place가 다른 단어랑 짝을 이뤄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걸 볼 건데요. 예를 들면 take place나 place an order 같은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에요. 사실 place emphasis on처럼 강조한다는 표현도 있고 정말 많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take place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의 happen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happen이 약간 우연히 갑자기 발생하는 느낌이라면 take place는 주로 미리 계획되거나 예정된 행사가 열린다, 개최된다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달력에 딱 표시해둘 만한 그런 일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문을 보면 느낌이 확 올 거예요.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take place in Seoul next fall. 국제회의는 다음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다. 보세요. 어떤 사고가 갑자기 해픈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이건 미리 다 계획된 행사라는 느낌이 아주 명확하게 들잖아요. 다음은 place and order, 주문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place는 주문서 같은 요청서를 어딘가에 놓는다는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접수시킨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진짜로 카운터에 주문서를 탁 놓는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죠. You can place an order for the book online and pick it up in the store tomorrow. 온라인으로 그 책을 주문하고 내일 가게에서 픽업할 수 있다. 아주 실용적인 표현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개념 섹션이에요. 여기서는 place가 비유적으로 또 관용구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가장 추상적인 의미들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네, 그래서 go places처럼 성공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high place처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관용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go places.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소들로 가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뜻은 그게 아니라 크게 성공할 거다, 출세할 거다 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에요. 미래가 아주 밝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중 하나죠. 이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Everyone predicted that the talented young engineer would go places in the tech industry. 모두가 그 재능 있는 젊은 엔지니어가 기술 산업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거라는 그런 느낌이죠. 다음은 high place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높은 장소라는 뜻도 당연히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높은 자리, 즉 요직을 뜻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자리나 지위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딱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죠. She rose to a high place in the political hierarchy through sheer diligence. 그녀는 순절한 근면함으로 정치 계층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노력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스가 가진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장소라고 하면 떠오르는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시면 로케이션은 좀 더 정확하고 기술적인 느낌, 사이트는 건설 현장처럼 어떤 활동을 위한 부지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스팟은 아주 작고 특정한 지점을 말해요. 그리고 플레이스는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넓고 일반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배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플레이스의 핵심 뉘앙스는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또는 목적을 위해 딱 정해져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리적인 책상 위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일 수도 있는 거죠. 정해진 자리라는 느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그냥 장소 하나로만 보이지는 않으시죠?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이건 내가 꼭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언어는 직접 써봐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